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금기운이 강한 돌싱 남성의 이혼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날에는 독특하게도 같은 글자가 두 개씩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바로 신유라는 글자인데요. 사주의 칼이라고도 불리는 금기운이 총 4군데의 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네요.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연도를 보면 수기운이 위아래로 강하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과한 예민함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태어난 시간을 보시면 배우자를 뜻하는 목기운이 있고 내 자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충돌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경질적이겠죠. 평소엔 까칠함과 예민함이 잘 숨겨져 있지만 유독 배우자와의 관계에선 그 특징이 매우 잘 두드러지는 우리 돌싱남의 이혼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없었어요? 싸움이 잦았죠. 기본적으로 싸움이 잦았고, 이제 제가 그 본사로 출근을 한 4, 5년 하게 되면서 이 출퇴근 시간이 갑자기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칼퇴근을 딱 하고 눈치 안 보고 최대한, 그래서 버스도 딱딱 맞아서 정말 가장 최단 시간으로 집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30분 정도? 되게 최단 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봐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의 딱 첫 마디가 뭐 고생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벽시계를 쳐다보더니 진짜 너무 늦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정말 그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고생스러움이 다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서로 얘는 얘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저는 저 힘든데 왜 안 알아주냐. 어느 한쪽이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둘 다 인정받길 원하고 서포트 받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핸드폰을 제가 하루 실수로 집에 놓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안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열어보면서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알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를 이게 뭐지가 아니라 세네 단계 앞서서 가 있죠.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게 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봤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부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 가족 간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침범한 거죠. 근데 또 이거를 한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한 2, 3주? 근데 저는 뭐 전혀 모르니까. 근데 좀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죠. 이쪽은 돌싱남의 사주이고 이쪽은 배우자분의 사주예요. 시간이 부정확한데 이미 생년월일만 봐도 목기운이 가장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싱남은 금기운이 강하고 배우자는 목기운이 강합니다. 금목상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끼가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서로 상극의 존재로서 부딪히고 견제한다는 말인데요.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싸움이 잦고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각자 부족한 기운이 채워지기도 하면서 서로 다툼을 통해 더 발전되는 관계입니다. 공동의 목적은 같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사람의 자녀가 수기운을 달고 태어나면 금과 목이 싸우는 것을 수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가 잘 발현될 수 있겠네요. 뭐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도저히 너랑은 못 살 것 같다. 먼저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집을 나왔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4년 전, 2020년 집을 나와버렸죠. 짐 싸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한 것만 챙겨서. 그러면서 별거가 시작된 거고 개인적인 합의로 이혼 소송까지 안 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정지방법원에 둘이 가서 이렇게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서로 어떤 그런 감정의 골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깊고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빠그라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가 소장을 먼저 저한테 보냈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이제 재판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봤지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피말린다고 그러죠. 네, 그런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티 안 내면서 한다는 게 게다가 같은 회사 정말 근데 이제 근무지가 좀 달라가지고 조금 완전 그런 개념 사내 커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쵸. 그건 다행이죠. 제가 만약 알았다면 사내 커플은 정말 절대 추천하지 않고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무지가 같으면 더 심하겠지만 근무지가 달라도 말이 돌아요. 실적으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 직장 동료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과 회식을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런 사내 커플에서 오는 정말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많았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판하고 완료되기까지가 대략 어느 정도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소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고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아이를 보는 게 2주에 한 번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는 뭐 3주, 한 달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아이랑은 매주 보길 원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 입장에서는 노 할 수도 있거든요. 매주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봤었고 이분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경자년 때 배우자를 나타내는 을목을 견제하는 경금이라는 글자를 맞이하게 되고 지지에선 행동력을 뜻하는 자수가 들어와 집을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2021 신축년 때도 강한 내 성분을 키워주는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이혼 소송이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어떤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말에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고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22년 22년 초부터 조금씩 서로에 대한 것들 이제 주말에 잠깐 아이 임신기 할 때만 보는 거거든요. 연락도 가급적 안 하고 그 아이에 관련된 것만 했었어요. 이번 주는 언제 몇 시에 어서 볼지 이런 거. 아이가 뭐 6, 7살이었으니까 이제 부모랑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22년 한 3월 정도부터는 셋이 같이 뭔가를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여행을 간다든지. 처음부터 여행은 아니었고, 이제 뭔가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여행도 가고, 이제 뭐 주위에서 볼 때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뭐 소위 말해서 헐리우드 커플이냐 할 정도로 되게 쿨하게. 이혼하기 전에 많이 싸우면서 셋이 같이 안 했던 때보다 더 관계도 좋고. 응. 근데 그때는 일단은 떨어져는 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저도 그랬고 이 친구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아이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다 보니까 셋이 종종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냥 누가 봐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랑 해 여름부터 가까워지게 되면서 작년 1월 말 2월 정도부터는 이제 같이 다시 살게 된 게 1년 정도 됐네요. 육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서서히 가까워지게 된 해가 2022년이었습니다. 이민년이 이분 사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지의 해수와 인목이 만나서 목기운이 매우 강해지며 이분에게 배우자인 재성이라는 성분이 커집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자리가 굳건해지고 2023년까지 2년 동안 연달아 목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히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이 평화를 잘 유지하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본인의 그런 캐릭터성을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캐릭터성.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로 뭐 회사 생활이든 집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고생했어 한마디가 아니라 너무 늦다 한숨 쉬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근거리에다 두는 것보다는 원거리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좀 멀리 잘 떨어지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시간이 완전 달라지셨겠네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구직하셨다고 예. 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완전 바뀌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좋은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와이프분께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가 확실한 친구면 딱 선언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언젠가 사업을 일으킬 건데 시간 조금만 주고 여유를 주면 달라. 나 이거에서 올인해가지고 만들어서 너랑 나랑 얘기랑 해가지고 세 명이서 진짜 돈에 있어서는 충족이 될 만큼 벌어보겠다. 이 친구는 그런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 목표 지향성을 제일 좋아해서 회사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반대인 게 이 친구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원하고 자기도 그 반대 입장에 있을 때 해결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결책 주면서 뿌듯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해결책은 내가 찾을게. 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거는 공감과 막연하지만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 현실적이면서 해결책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듯이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봤죠. 오빠는 그게 문제야. 이거를 조언이라고 내가 지금 시간 투자해가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안 해. 오빠니까 해주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를 조언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래서 오빠가 발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끝은 싸움이죠. 네, 그쵸.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 참. 마지막으로 네. 상담을 했던 소감이랑 만약에 다른 분들이 제 거를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될 텐데 그분들한테 좀 조언할 만한 거? 일단 뭐 처음 뵙는데 오늘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요청하신 것처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되게 많은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 설명서라는 이 컨셉이나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 기존의 어떤 사주풀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차별화된 좋은 컨셉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사주풀이는 되게 형식적인 게 많고 사실 그때그때 단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끄적끄적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거 찾아보려면 찾기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책자로 뭐 거의 30페이지 가깝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정말 집에 고이고이 간직 보관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또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마다 약간 참고서처럼 찾아보게 될 것 같고 처음에 포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실행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처음 의뢰를 하는 것과 그리고 포추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반 사주 보는 것과는 좀 다르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초기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만 조금 감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조건 상극이라고 해서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잦은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서로 마주칠 시간을 최소화하면 서로 대치되는 사주더라도 서로 부족한 부분과 공동의 목적을 이루고 얼굴 붉힐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궁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인터뷰 신청은 이메일로 받고 있으니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